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첫 번째는 예. 5월에 팔고 떠난 황소가 11월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아, 그렇죠. 돌아온 거죠, 지금? 예, 지금 거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에는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지난 1928년부터 지금까지 이 S&P 500을 6개월간 보유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뛰어났던 달들을 살펴보면 5월에서 10월까지 주식을 보유했을 때가 2.16%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여줬고,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간 주식을 보유했을 때 5.12% 상승으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맞았던 거죠. 그리고 1950년 이후로 통계 기간을 더 좁혀보면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간 수익률이 7%로 아까 전 데이터보다 더 좋았습니다. 상승 확률도 78.3%로 가장 높은 수치 보여줬고요. 또 8월, 9월, 10월 3개월 연속으로 S&P 500이 하락한 경우에는 미국 증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00% 확률로 11월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도 3.7%로 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네. 이 연말까지 보아도 평균 4.5%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번에는 지난 5월에 팔고 떠났던 황소가 11월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야죠.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아직 11월 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11월 2일이니까 돌아오라. 예,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예. 혹시 틀리면, 여기다가 아래 자막을 넣어주세요, 피디님. 이 순수한 이거는 성정보주의의 생각이니까, 뮤지미아는 하등에 관계없는 그 멘트였다라고 기록을 남기시면 저희는 나중에 폭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니, 얘기해 주시죠. 재밌는 통계 하나 더 있거든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게 1950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움직임인데, 이게 10월 27일에 바닥을 찍고 상승해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 10월 27일이었거든요. 네네. 이날까지 정확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증시의 통계가 좀 무시할 게 아니니까 이런 통계에 기반해서 이번에 연말 랠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말 랠리까지. 연말 랠리까지 보고 1월 효과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예. 봤듯이 11월에서 4월까지 보유할 때가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계속 보유합니다. 이것도 금리를 봐서 일단은 좀 자막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시장이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은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네. 한국인들의 주식인 테슬라 관련 이야기입니다. 테슬라하고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매달 초에 판매량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판매량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니오가 이번 10월에 16,000대를 판매하면서 지난 9월보다 판매량이 조금 증가했고요. 샤오펑, 리오토, BID 이런 브랜드들도 다 지난 9월보다 판매량이 10월에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지난 9월보다 판매량이 약 2,000대가량 감소한 72,115대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도 깎고 할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판매량이 중국에서 좀 감소하면서 수요 둔화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좋은 거 보겠어요. 좋은 거. 예. 예,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조로건이라고 이번 팟캐스트에 출연했거든요. 이 옛날에 팟캐스트? 조로건 팟캐스트 출연해서 옛날엔 대마초 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상한 행동은 안 하고 사이버 트럭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11월 30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고 밝혔고 그리고 연간 20만 대 생산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1년에 생산 계획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 대수가
12만 5천 대라고 기존 IR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20만 대까지도 생산이 가능한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2025년까지는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음, 이게 국내에는 픽업 트럭 수요가 좀 많진 않은데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가장 인기가 많은 차종이거든요. 이번에 네. 사이버 트럭 만약에 연간 20만 대씩 바로 생산할 수 있다면은 뭐 포드나 GM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뭐 잽도 안 될 그런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저만 그럴까요? 그 혹시 그 트럭 자체의 그 디자인이 약간 장갑차 같지 않습니까? 무슨 차가 아닌 맞습니다. 듯한. 예, 제가 그렇죠. 그 군대에서 운전병 할 때 그런 거 좀 몰았거든요. 아, 운전면, 좀 저만 그런 느낌이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 아, 그런 군대에서 느낌이 사용할 아니라, 수 있을 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 수호님이 뭔가에 버킹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의 긍정적 이슈가 하나 또 있는데 네. 이 리튬 가격 하락입니다. 아, 리튬. 예. 리튬 가격이 작년에 한창 잘 나갈 때는 톤당 60만 위안에 가깝게 거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제는 거의 4분의 1 토막 나면서 이제 톤당 16만 위안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생산할 때 배터리 가격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이렇게 리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배터리 가격도 음. 떨어지는 상황이라 테슬라 입장에선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앨범알 주가 빠지는 것도 걱정 좀 해야죠. 맞습니다. 리튬 어, 가격 하락이 분명히 예,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인데 예. 이런 리튬 채굴업체인 앨범알 같은 기업에는 치명적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시청자분들 중에 가끔 앨범알 저번에 질문하시는 분들 계셔서 있어요. 있습니다. 앨범알의 리튬 사업부 이렇게 순이익 가져왔는데요. 갖고 어, 왔습니까, 마침? 예, 마침 제가 가져왔습니다. 안 봤죠. 자료 안 본 겁니다. 알죠? 예, 잘 안 본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앨범알 리튬 사업부가 이 기업들이랑 계약을 체결할 때 리튬 판매 약 80%는 이게 변동 가격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판매량의 이 80%가 변동 가격제를 책정하고 있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하락하면은 앨범알의 매출, 순이익도 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앨범알이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맨 우측에 보시면 520밀리언 달러였는데 이제 빨간색 칠해놓은 302 밀리언 달러 수준밖에 발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이렇게 앨범알 주가 보시면은 이것도 52주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지금 그 재고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시간이 아마 올해는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좀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음, 전기차 판매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게 아니면은 이게 리튬 가격이 단기간에 음, 막 올라오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렇습니다. 리튬 예. 가격이 너무 치솟으면은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게 음. 좀 균형을 잡아야겠죠. 야, 진짜 이거 그 앨범할 주주분 생각하면 이거 양쪽을 다 좋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예, 다음은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서 오늘부터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어, 예. 뭐 공봉으로 다니고 뭐 때리는 거 아니죠? 곧 단속이라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공봉을 때리는 거 아니고. 예. 예. 그냥 계정 소유주한테 이렇게 다 이메일로 안내가 왔거든요. 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도 이거 계정 갖고 있어서 이메일로 와서 이렇게 계정 공유 단속을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이게 계정 공유 단속이 이제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는 월 5천 원을 추가 지불하면은 계정 공유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계정 공유를 안 할 시에는 이제 월 5,500원짜리 광고형 요금제 가입하던가 뭐 스탠다드, 프리미엄 같은 더 비싼 요금제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 공유 단속을 도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베이직 요금제를 없애버렸거든요. 네. 국내도 아마 계정 공유 단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이 미국 따라서 베이직 요금제는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 계정 공유 단속을 하면은 가입자가 증가하기도 해서 이 수익이 증가하는데 얘네가 보면은 계정 공유 단속을 하면서 그리고 기존 요금제도 계속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그 실적 발표할 때 22.99달러로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가격 인상 패턴을 좀 보시면은 이게 보통 1년에서 2년 주기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마지막으로 요금이 인상된 게 지난 2021년이었거든요. 네. 이제 한국도 요금을 인상한 지 2년이 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계정 공유 단속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하면 국내에서 이런 그 가격 인상이 되면 이탈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직접 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 가격 예, 인상해도 그냥 음, 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잊어버리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되면 그때 기억하고 들어가서 해지하는 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번에 예, 뉴스화 되고 있으니까 음, 아마 음. 해지하는 사람들 좀 있을 있을 것 겁니다.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고 나가는 건 좀 기분 나쁜 거니까 파악하신 다음에 부담이 안 되면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늘이 이제 음. 광고 요금제 도입 1주년이거든요. 네, 이래서 광고 요금제 도입 1주년 기념으로 광고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1년 만에 1,500만 명을 가입시켰다고 하고요. 지난 어, 5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500만 명이라고 했는데 6개월 사이에 1,000만 명이 증가하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행이네요. 이게 광고 요금제가 지금 당장은 막 큰 돈이 되진 않는데 이게 내년에 오징어 게임 2나 뭐 기묘한 이야기 시즌 5 이런 인기작이 공개되면은 이게 시청 시간이 높다 보니까 또 광고 요금제 가입한 사람들이 이걸 시청하고 중간중간에 광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음, 내년 되면은 광고 수익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음, 넷플릭스 광고 수익 증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음, 있겠습니다. 음. 혹시 그 넷플릭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그 소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 소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유하고 있던 걸로 아닙니다. 그런 거 예. 확인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아니, 가만히 있는 거면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석합니다. 너무 예. 발끈하지 마시고, 예, 넘어갑니다. 그다음은 오늘 이제 방금 막 실적 발표한 스타벅스입니다. 네, 스타벅스는 매출이랑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음, 그리고 가이던스는 이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다는데 일단은 장전에 이 긍정적 수치에 반응하면서 시간의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열풍이랑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슈 때문에 스타벅스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벅스가 이슈들이랑 비만 치료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예, 거기서 뭐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그 먹잖아, 아만. 예, 저희는 그렇지만 예, 거기서 이제 예. 또 달달한 음료 드시는 그런 거 분들도 정말 먹는 분이 많거든요. 있군요. 예. 참,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 저희는 이제 톨 사이즈 조그만한 거 마시지만 그 음, 미국인들은 다 제일 큰 벤티 사이즈 맞아요. 마십니다. 큰 거 먹더라고요. 예. 뭐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비만 치료제 이슈나 학자금 대출 상환 이슈랑 스타벅스 소비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네. 중국 시장에서도 이게 경제 둔화 때문에 매출 감소 압박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스타벅스 계속해서 찾아오다 보니까 긍정적인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그 중국에서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타벅스가 현재 가장 공들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음, 현재는 중국이 경제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도 중국 쪽에 스타벅스가 매장 확대를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음, 이게 나중에 중국 경제가 만약에 좀 살아나게 된다면은 스타벅스에게 크게 이제 투자했던 게 돌아올 수가 있어서 스타벅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경제 상황도 같이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중국의 우려를 좀 씻은 거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다음도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예, 장전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 가장 큰 음, 기업인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입니다. 알려주세요. 예, 예, 오늘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둘 다 방금 실적 발표했거든요. 두 기업 음, 모두 매출, EPS, 가이던스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가이던스는 유지했고 음, 연간 EPS 가이던스는 조금 하향했는데 이게 그 일회성 인수합병 비용 때문에 가이던스를 맞습니다. 하향한 맞아요. 거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음. 중요했던 거는 높은 수요로 인한 마운자로 공급 지연이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어, 이게 많이 팔렸죠? 예, 너무 많이 많이 팔렸어요. 팔려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와, 진짜 많이 팔렸더만요. 작년 대비하면 10배 이상 팔린 걸로, 그죠?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누가 정말 먹는지. 가파른 예, 성장세 보여주고 예, 있거든요. 음, 이게 결국에는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음, 이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음, 실적이 더 빠르게 찍히려면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금방 음, 공급량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긍정적 실적 발표했습니다. 음,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코멘트였고 내년에는 위고비 생산을 대폭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당장은 늘어나는 수요가 이게 다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음, 이 얘네가 이 매출 성장 전망치를 보면은 매출 음, 규모가 현재 이 30빌리언 그러니까 3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 향후 음, 5년간 매출 성장 전망치가 약 2배 가까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공급 부족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음, 내년부터 공급이 크게 개선된다면은 음, 분명히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둘 다 가파르게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